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교육부가 어제 3년간 6천억 원을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 21개 선정대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교육 수요를 반영을 해서 학과를 개편하고 또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이제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설학과나 중원된 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위주로 좀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이제 프라임 사업 하면은 그 구조조정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학과 조정, 구조조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기조는 이제 문과 쪽에 또 예체능 쪽의 학과들의 좀 수요를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쪽으로 늘려가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21개 대학들이 그 이달 20일까지, 5월 20일까지 모집 요강을 이제 공개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뭐 융복합이라든가 또 로봇공학 그리고 뭐 자동차공학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건국대, 숙명여대, 뭐 이화여대, 성신여대 이런 대학들이 좀 이쪽에 많이 선정이 됐거든요. 꼭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김영주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앞서 프라임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그 신설된 학과에 지원을 할 때 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이 공학 계열로 한 4,800명 정도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학 계열이 좀 이렇게 뭐랄까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서 헐렁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의공학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해운 에너지 이런 계통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데도 또 문과 학생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신설학과이다 보니까 그 경쟁률이 어떻게 제가 헐렁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지원할 때에는 그 추이를 좀 끝까지 경쟁률의 추이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당시보다 지금 좀부터 고3 아이들이지만 좀 준비를 해도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이게 아무래도 여러 대학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게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 합격선이 조금 비교과에서 공통적인 거, 예를 들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또 과학이라든지 이런 성적이 좀 좋다든지 아니면 독서 같은 걸 지금이라도 공학 계열 또는 에너지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 있는 분야로 독서를 한다면 이게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정도 대학들이 많이 지금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공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나랑 관계없어 포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네, 한마디로 약간 헐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뭐 이제 처음 이렇게 시도될 때 눈여겨 보시는 게 참 좋은 거고요. 예, 잘 모르는 학생들 많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많고. 관심이 있다면 꼭 찾아야죠. 맞습니다. 예, 김영준 선생님 이 프라임 사업과 이제 관련된 얘기들 해봤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취업률과 이제 적성들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학과 선택할 때 아무래도 취업률이나 이제 적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취업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는 쪽으로만 이제 선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졸업 후에 취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높은 연봉이라든가 또 뭐 높은 지위 이런 게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후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적성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적성을 알기 위해서는 뭐 고등학생이라면 뭐 진로 적성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느 쪽에 지금 적성에 맞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진로 담당 선생님에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언도 좀 받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진로 체험 같은 것들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최선의 길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말 취업률만 생각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거는 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죠.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스포츠 통계학자나 데이터 과학자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응용통계, 자연계열, 비교과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대 통계학과, 산업공학과 일반전형,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산업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고려대 통계학과, 산업경영공학부, 고교 추천전형 2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통계학과 데이터 과학에 관심 있는 고2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스포츠 통계학자나 데이터 과학자를 희망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꿈을 키웠어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여행이나 그런 걸 많이 다니면서 스포츠나 그런 걸 많이 접했는데 네. 그때부터 스포츠에 관련된 직종을 찾다 보니까 스포츠 통계학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스포츠 통계학 그리고 요즘에 빅데이터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그때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과학에도 상당히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요. 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말을 굉장히 좀 조리 있게 그리고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학생인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학생이 이제 통계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1학년 때에는 그러니까 인문 사회 계열 쪽으로 조금 이렇게 비교과를 형성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 때 약간 갈등을 하다가 2학년 초반에 이제 그 이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 비교과가 조금 이렇게 인문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감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응용통계학과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응용통계학과는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계열인데 제가 이제 자연 계열로 옮겼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학생이 가장 이제 크게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50, 정시 경쟁력은 5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정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탐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과탐 2과목이 4등급이에요. 그런데 국수탐 100분위만 보면은 이제 과탐을 포함했기 때문에 86점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적이 표준 점수가 작년 11월에는 표준 점수가 산출되었고 그래서 등급이 이제 기본적인 등급 그래서 3등급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불안정한 그런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탐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보고요. 국어하고 수학의 3월달 성적만 봤을 때는 98점 정도가 되거든요. 100분위가. 그래서 그런 점을 한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노력한다면 정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제가 50을 드렸고요. 반면에 이제 이 학생이 자사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인데 1.4등급이라는 내신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내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하고 그다음에 비교과에서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보완만 한다면은 수시에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50대 50으로 평가해드렸습니다. 네,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그럼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수은 선생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정시 전형은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시에서만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네, 수학의 학업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좀 풍부하게 한다. 그랬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했는데 이때 교과라는 거는 교과 성적하고 비교과를 일괄 합산하는 거 있죠. 1단계에서 뭐 뽑고 이러는 거 말고 일괄 합산하는 그런 전형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좀 어느 정도 승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제가 또 추천을 했는데 수학 성적이 괜찮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통계학과에 관련해서 수학에 대한 비교과도 계속 이제 심도 있게 자기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은 맨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해서 3순위로는 제가 논술 전형도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그러니까 수시에 순을 정해주셨고 네. 정시는 뭐 여전히 네.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성적에 대한 분석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는 1등급, 수학 가형 1등급, 영어 1등급, 그리고 한국사 1등급, 그리고 생명과학 1은 4등급, 화학원도 4등급, 그래서 국수탐 합계를 내면은 259점이고요. 등급의 평균은 2등급입니다. 전년도 11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가는 1등급이었고 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3등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점수로 치면은 원점수가 87점이기 때문에 2등급입니다. 2등급에서 이제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한국사는 그대로 1등급이고 생명과학원과 화학원은 4등급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1월에는 등급의 평균이 2.3등급이었습니다. 네.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지원자는 대부분 다 1등급일 것이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을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또 더불어서 영어에 변별력이 없습니다. 모두들 1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과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과탐 성적을 좀 향상시키는 게 시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 학생 이제 3월 성적만 보면 이제 좀 요 탐구 영역만 잘 공부가 네. 되면 성적이 네. 많이 향상이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성적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교과 성적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의 성적이 좋은 순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어는 1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1.5등급, 과학 1.8등급, 그래서 평균 1.4등급입니다. 네, 학기별 추이도 살펴주시죠. 네네. 주요 교과의 그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등급이었고 수학은 1등급에서 왜 그랬는지 2등급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통계학과에 지원하려면은 수학 성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2학년 자연계열에서 학생이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살펴보니까 미적 1하고 1학기에 미적 1,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2학기에는 또 미적 2, 확률과 통계를 배우기 때문에 각 학기에 수학이 6단위씩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원하고 지학원, 그다음에 과학 실험하고 생물 1을 이 학교에서 1년 동안 2학년 1년 동안에 배우는데 각각 1학기, 2학기 해서 과학이 또 6단위씩이 됩니다. 그럼 수학이랑 과학이 한 학기에 12단위씩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이제 이거 성적을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뭐 이렇게 탐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잘 신경을 써서 제출하셔가지고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학생의 그 수학 관련한 학업 역량이 드러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수학이 중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인 걸 감안한다면은 현재 그 나오고 있는 이 비교과 활동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평가해 주실까요? 네네. 우선 수상 경력부터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수상 기록이 7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과제 연구 최우수상이라든지 탐구 보고서 우수상 같은 이런 수상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이라든지 또 과학에서 학업 역량을 드러내는 그런 과목 우수상도 있었습니다. 수리논술 대회라든지 수학 사고력 증진 대회에서도 상을 탔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은 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1학기에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리더십 같은 것들이 좀 드러나 있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 드러나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22권의 책을 읽었는데 교과에 자기가 화학을 배웠으면 화학에 관련된 교과가 하나 있고 생물을 배웠으면 생물에 관련된 교과가 하나 있는 것처럼 교과에 관련된 그런 충실성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전공 관련 통계 관련한 것은 2권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 호기심을
개선을 보여주곤 있지만 2학년 때는 조금 심화된 통계나 수학에 관련된 독서를 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그렇게 좀 권유를 해보고 싶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동아리의 전공 적합성을 많이 드러내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 도서반을 했어요. 근데 기장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은 보이지만은 전공 적합성이 조금 아직은 드러나지 않죠. 아마도 1학년 때 이제 인문사회계열 쪽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좀 동아리 활동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21시간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그다지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찾아서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봉사활동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고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상경력이나 자율활동이나 독서활동은 맑음, 잘했다라고 한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된다는 점에서 구름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비교과를 볼 때면 마음이 참 좋아요. 어떻게 보충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고3 학생들은 말을 해주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학생은 또 잘 보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우리 학생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는데요. 네네. 우리 학생을 두루 살펴봤을 때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시죠. 네. 학생이 1지망은 서울대 통계학과 일반 전형을, 2지망은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지망은 고려대 통계학과 고교 추천 전형 2를 이제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고려대 통계학과 고교 추천 전형 2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 가장 학생에게 지금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희망대학 중에서 지금 고려대학교 학교장 네. 추천 전형을 지금 뽑아주셨어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고려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2018년이 되면서 예. 전형이 좀 많이 이렇게 변동이 네.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내신 성적은 1.4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비교과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추천을 받아서 좀 경쟁률이 적은 그런 고려대 추천 전형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 해봤습니다. 네, 지금 상태로 추천을 해주신 건데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 이 고려대에 지금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네, 제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준비도를 보면 제가 별점 4개를 드렸습니다. 네,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네, 수능 준비도는 별점 4개로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뭐 준비도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지금 추천한 대학 네, 고려대학교의 고려대. 특징과 우리 학생 도전 네. 가능성을 좀 두루 살펴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려대 통계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이 지원했는데 사실 학생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이랬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2018학년도에 그걸 모르니까요. 이제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고려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고교 추천 전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 1과 고교 추천 전형 2로 1,500명을 모집하는데 이 두 전형 합쳐서 재학생의 4%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열의 구분이 예전처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전형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냥 자기 재학생의 4%를 추천하면 되고, 네, 그런데 이제 학생부 고교 추천 전형 1은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꼭 같지는 않지만 고려대의 그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봤을 때는 1.4등급은 조금 위험한 그런 셈이 되죠. 1단계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교 추천 전형 2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이고 2단계에서는 서류 50대 면접 50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면에 학생부 종합 일반형을 봤을 때에는 이 전형은 이제 22명을 모집하는데 재수생하고 재학생을 전부 다 이제 선발할 수가 있어요. 재수생,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요. 서류는 같이 100인데 면접이 이제 30%이죠. 그리고 이제 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학생이 이제 화면 보시면요. 뭘 물어봤냐면은 자기는 자연계열인데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나 연대는 응용통계학과나 통계학과가 전부 다 인문사회계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능 최저를 보시면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를 보시면 두 전형 전부 다 4/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과라는 것은 인문도 자연도 다 이제 지원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연이라도 지원 가능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최저를 봤을 때는 오히려 종합 고교 추천 전형 2가 최저가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법에 있어서도 살펴보시면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자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연대랑은 좀 다른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1과 추천 2, 고교 추천 1과 2와 그다음에 일반형이 중복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린다면은 고교 추천 전형 1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교과 100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기조를 유지하고 조금 더 성적이 오른다면 좋겠지만은 2학년 때 이게 이런 내신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교 추천 전형 2가 더 낫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대 통계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선생님께서 살펴주셨고요.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대학 보면 연세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연세대도 우리 학생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네. 좀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학생이 원하는 연세대도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연세대는 교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두 유형으로 나뉘어졌는데요.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면접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교과가 50%이고요. 비교과가 50%. 그래서 교과가 50%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신에 이 교과를 이제 반영할 때 재점수 연대가 항상 연대 교과에서도 재점수를 반영했었죠. 그래서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을 재점수를 반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늘 그렇듯이 9등급일 때만 최대 5점까지 감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연이라도 지원은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국영수 사과 전 과목이기 때문에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에서 살펴보시면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최저가 있지만 탐1, 탐2라고 해서 사과를 다 오픈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이라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정성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연이라도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또 연대의 특징은 고대와는 다르게 지금 학생부 종합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이 있는데 대부분 종합전형 내에서는 이렇게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전형 다 중복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2학년 교과 성적이 1등급 중반 이내 좀 안쪽이어야 돼요. 재점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지금 응용통계학과보다는 산업공학과, 자연계 쪽으로 그냥 지원해서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유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연세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 추천해 주시는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추천해 주시나요? 네, 지금 이제 본인이 2학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고대나 연대도 가능하고요. 네. 예, 그래서 서울대도 뭐 노력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희망 섞어서 연대 고대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뭐 안정적으로 지금 그냥 딱 나온 지금 요 상태만 보자라고 하면은 네. 수시나 정시에서 제가 지금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 인문에서 이제 통계학이 좀 복잡해서 인문에서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자연에서 선발하는 학교도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은 학생이 한테 뭐 추천해준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인문이랑 자연에 통계학이 지금 이렇게 구별해서 선발하고 있다, 참고해라라는 정도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 성균 인재 전형으로 또 통계학과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균관대학은 수시에서도 사회과학 계열의 통계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그 성대 그렇게 뽑잖아요. 사회과학 계열로 해서 성균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에는 사회과학 계열로 통계학과가 그렇게 이제 선발이 되는 거고, 그다음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는 다시 통계학과로 한번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기회가 있는 셈이 되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응용 통계학과인데요. 다빈치형 인재 전형 거기서도 선발할 수 있고 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는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통계학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가능하시게 되겠고, 그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로 지원하시거나 자연 계열에서는 또 가군에서 서울시립대 통계학과를 지원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추천하는 그런 대학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학생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내가 통계학과인데 이과로 오고 보니까 통계학과가 또 문과에 많더라. 선생님 어떡할까요?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통계학과들이 문과에도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까지 선생님께서 살펴주셨어요.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상담 받아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몰랐던 정보도 많이 알게 돼서 상당히 유용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되게 많은, 어른스럽네요. 그죠?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오늘 상담 내용을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라고 하기에는 또 짧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열심히 너무 안심하면 해서. 안 돼요. 네,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